국방부를 31년쯤 출입을 했는데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제가 겪은 20명째 국방장관인데, 아니 제가 국방해 말고 어디 할 데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 대만 관련 쎄쎄 대만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반도 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한미군의 발목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한반도의 이제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인 안보 전문가들이 예상이고요. 제1야당 대표께서, 더구나 이 대표께서는 국방위 소속이세요. 그래서 그런 취지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 비용 폭격기 같은 경우 괌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된다면 이 전략해상 출동 비용도 우리 쪽에서 부담해라, 그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보유, 이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녕하세요. 뉴스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유용훈입니다. 네, 34년간 근무했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제가 이제 회사 쪽에,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이쪽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피력을 했고, 정말 운이 좋게도 그 희망이 반영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방부를 담당하는 군사전문기자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그 당시로는 군사정권 말기여서 약간 성역시되던 시기였는데, 특히 92년 12월에 제가 하나의 명단을 육사 26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군수뇌부들이 하나회가 잡고 있을 때죠. 그런 기사가 좀 파장을 일으켰었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3년 차부터 국방부를 출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방부를 31년쯤 출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권을 따지면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총 7개 정권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은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제가 겪은 20명째 국방장관인데,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기자 중에 물론 없고요, 군인 중에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북한 핵실험도 6차례 했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같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경험,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밀떡들도 이제 이른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총, 어떤 분은 전차, 어떤 분은 전투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론에 강하신 밀떡들이 보시면 분명히 제가 볼 때 부족한 점도 있고 한계가 있다고 느끼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저도 밀떡 1세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방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북한 핵 문제부터 각종 사건 사고까지 무기체계는 한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30여 년을 배우는 자세로 기사를 썼고,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신다면 저는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정치는 제가 생각이 없었어요. 연조가 쌓일수록 단순히 비판한 걸 넘어서 정말 우리 국방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한계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기사나 칼럼을 통해서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0%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입법을 통해서 국방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법안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됐죠. 이 글이 아니고 말로 직접 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은 처음이죠. 새로운 이제 경험이었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 대만 관련 쎄쎄, 그다음에 대만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반도 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만해협의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는 것은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한미군 중에 특히 공군의 경우 이 대만해협 사태 때 어떤 형태든 개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주한미군의 발목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한반도의 이제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안보 전문가들이 예상이고요. 제1야당 대표께서, 더구나 이 대표께서는 국방위 소속이세요. 그래서 그런 취지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논평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상임위는 국방위를 지원하시. 네, 이거 몇몇 분이 물어보세요. 국방위 가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국방해 말고 어디 할 데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우선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현존 최대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아니겠습니까? 한국형 삼축체계라든지 한미동맹을 활용한 확장 억제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안으로 지시가 되고 있고, 하지만 좀 뭐 아주 우려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죠. 당시 우리가 지불하는 거에 한 거의 5배 정도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때 상당히 이제 논란이 일었었는데, 아마 재선이 된다면 100% 방위분담금 상당히 올려달라고 할 거고요. 작년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든지, 그 다음에 항모 전단이라든지, 원자력 추진, 전략 잠수함이나 아니면 이제 공격용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한 번 더 출동했어요. 근데 이 출동할 때 다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 폭격기 같은 경우 괌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된다면 이 전략해상 출동 비용도 우리 쪽에서 부담해라 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전략해상 출동 비용을 몇천억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여론과 언론과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미국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핵무장 하면 속 시원하겠지만 우리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핵무장 잠재력을 갖자는 주장을 계속 펴왔는데요. 국회 들어가면 저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여야를 망라하고 전문가 등을 망라해서 TF를 만들고 싶습니다. 무궁화 계획이라는 명칭도 제 나름 붙여서 그거를 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고요. 우선 이 잠재력은 결국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갖게 되면 일본처럼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1단계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 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어젠다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보유, 이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04년에 이제 우리 군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계획을 이제 처음으로 기사화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매국노 소리도 듣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엠바고 걸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은밀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던 이제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 군 안에서도 이제 찬반 그 양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계획이 원래 구상대로 됐더라면 한 10조 원 정도의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기사화하면 일종의 공론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 딴에는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역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무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원잠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2040년 되면 30만 병력도 유지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지금 이제 그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만 조금 넘는데요. 간부 20만이 유지된다는 전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거의 100% 군대 간다고 해야 30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100% 다 갈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30만 유지도 어렵다는 것이고요. 다행히 지난번 대선 때는 안 나왔지만 다음번 대선 때는 뭐 18개월도 길다, 줄이자는 공약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복무기간 줄이면 더구나 병력 확보가 어렵겠죠.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100년 대계 측면에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될 사안이다. 처음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너무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이 심각하니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성징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도 크고 한계도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군은 병사가 없이 장교 부사관만 모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병사까지 확대해서, 그러니까 여성 병사 지원제, 그러니까 여군 지원병제죠, 일종의 우선적으로 한번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2001년에 유언의 군사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기자들 사이에 홈페이지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잘 아는 젊은 장교가 저한테 유기현님도 홈페이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권유를 해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지금처럼 커질지 전혀 이제 상상도 못했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픈한 지가 23년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제일 잘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람 있는 일이, 제가 볼 때는 비밀이라고 불리는 유언의 군사세계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회원 자체는 한 5만 5천에서 한 6만 사이에 이제 거의 스테디하게
돼 있는데 고소밀떡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비밀이 이제 활성화되고 자리 잡고 여기까지 오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사이트 유용원의 군사세계는 마침 인터뷰하는 오늘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제 사이트 별명이 BMIL, 배밀 군사세계로 이제 타이틀이 바뀌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순수 군사 커뮤니티로서의 성격이 많이 이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먼저 이제 제 이름을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서 이제 빼는 걸로 했고요. 순수 군사안보 커뮤니티로서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겁니다. 페이스북은 사실은 이제 이른바 진보 좌파 쪽에서도 좀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댓글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힘을 얻었고요. 근데 이제 인스타에서는 팔로우 취소하겠다. 왜 가냐?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계속 해왔는데 20년 이상 알고 지내신 분들도 일종의 야당 역할을 해주세요. 뭐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처럼 국회 가서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비밀 열성 회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감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